안녕하세요. 봄바방의 베베놀이에요. 이번 영상은 바느질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로 담아봤는데요. 베베놀이와 함께 그 과정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하나씩 차근히 따라와 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출발! 먼저 준비된 실을 바늘에 끼워줍니다. 바늘이 있는 쪽 말고 반대쪽 실의 끝부분에 매듭을 지어줄 건데요. 실 끝 1cm 정도를 검지손가락 마지막 마디 위에 올려주세요. 그대로 바늘을 실 위로 올려주고요. 한 3바퀴 정도 바늘을 실로 감아줍니다. 보이시죠? 그 상태에서 바늘을 잡아주고 감아진 실을 반대손으로 꼭 잡은 뒤 바늘을 빼내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매듭이 생겼답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제 매듭은 이렇게 지어주세요. 기본 패치워크입니다. 포패치와 나인 패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또 시접의 방향을 잘 알아야 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배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간단하게 그냥 이어붙이는 형태를 보여드릴게요. 베베놀이의 경우는 이렇게 영상처럼 자주 사용하는 원단들은 재단을 미리 해놓고 필요할 때 꺼내어 사용합니다. 지금은 1cm 정사각형의 피스들이고요. 각 피스들을 배열에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지금 이 피스들은 약간의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옅은 색에서 진해졌다가 다시 연해질 거예요. 패치워크는 재단부터 원단의 배열 그리고 바느질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말해요. 원하는 느낌대로 배열이 되었다면 한 장씩 바느질을 합니다. 기본 패치워크입니다. 두 장의 원단은 각각 겉면이 마주보게 놓아주고요. 두 장의 원단을 포인트에서 포인트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줍니다. 이때 시침핀의 방향은 위쪽으로 향하게 해주시고요. 직선으로 바로 올라가야 돼요. 사선으로 틀어지게 되면 원단도 틀어집니다. 베베놀이가 사용하는 실은 후직스 실이고요. 103번 미색입니다. 백색이 아니라 미색을 사용하는 이유도 있어요. 아까 배웠던 대로 매듭 지어주고 먼저 포인트 선인 끝 꼭지점에서 한 땀 정도 나온 부분을 한 땀 떠줍니다. 그리고 다시 되돌아가서 한 땀을 떠주세요. 그럼 이 한 땀은 완벽한 박음질 상태가 됩니다. 매듭이 없어도 풀리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진행 방향으로 홈질해줍니다. 이때는 앞선과 뒷선이 잘 맞게 바느질 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바느질을 진행해줍니다. 선이 잘 맞게 진행되고 있다면 바늘을 빼주세요. 마지막 포인트 지점까지 바느질이 되었다면 더 나가서 시접 부분에 한 땀을 더 떠주고요. 처음 진행했던 것과 동일하게 한 땀만 되돌아가서 바느질을 해주면 박음질이 되겠죠. 그리고 매듭을 지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바느질이 끝이 났다면 시접을 정리하는데요. 지저분한 시접을 잘라서 깨끗하게 정리한 뒤에 시접의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보통 시접의 방향은 짙은 색으로 넘기는 게 우선이에요. 패턴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짙은 색으로 넘겨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다음 바느질.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을 진행합니다. 영상을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듯이 지켜봐 주세요. 바느질이 끝이 나면 시접 정리 후 시접의 방향 결정해야죠. 두 번째도 동일하게 시접을 한쪽으로 넘겨 정리해 줍니다. 특별한 모양이 있는 패턴이 아니므로 포인트를 줄 필요가 없어요. 때문에 첫 바느질과 동일한 방향으로 시접을 넘겨 정리해 줍니다. 다음 바느질, 처음과 두 번째 했던 것과 동일하게 끝까지 준비했던 원단 모두 다 이어줍니다. 준비했던 한 줄의 바느질이 끝이 났어요. 이때의 시접 방향을 보시면 모두 한쪽으로 넘겨 정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넘겨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죠. 이제 다음 줄. 역시 동일한 원단들로 구성이 되어졌지만 이 원단들을 한 칸씩 비틀어 배열해 줄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라데이션의 느낌이 조금 더 강해집니다. 두 번째 줄 역시 앞서 진행했던 바느질과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을 진행합니다. 단, 시접의 방향은 전부 반대가 되도록 한쪽으로 넘겨 정리해주세요. 이렇게 시접의 방향이 완전히 반대가 되었죠? 이 두 줄을 하나로 이어줍니다. 이때 서로의 시접은 가름솔이 되어진 상태여야 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두 줄을 이을 때 이렇게 여러 장이 이어져 있는 경우엔 시침핀을 그 포인트마다 꽂아야 각각의 사각형 모양이 예쁘게 잡혀요. 시침핀 많이 꽂는 건 절대 과하지 않습니다. 영상에서처럼 이렇게 시침핀을 많이 꽂아서 준비를 해요. 지금까지 바느질을 진행했던 것과 동일하게 첫 땀, 한 땀 나가서 바느질을 해주고요. 그 한 땀은 박음질로, 그리고 진행 방향으로 폼질로 나가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피스들이 작고 연결된 원단이 많은 경우에는요, 그 포인트 부분들마다 겹쳐지는 시접들이 되게 뚱뚱해요. 폼질로 바느질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박음질로 바느질을 진행하시면 돼요. 시접 부분 겹쳐져서 바느질이 어렵다, 폼질로 지나가기 힘들다, 그런 경우에는 반박음질로 바느질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줄로 이어준 뒤 시접 정리하고 시접의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한쪽으로 넘겨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끝이에요. 지금까지 진행했던 방식으로 2줄, 3줄, 4줄씩 쭉 이어나가면 하나의 멋진 패턴으로 완성할 수 있어요. 그라데이션으로 이어지면 멋진 패턴이 되겠죠? 그럼 이제 패치워크의 가장 기본인 포패치를 한번 볼까요? 포패치는 말 그대로 4장을 이어붙이는 방법입니다. 처음 규칙 없이 그냥 여러 장을 이은 뒤 시접의 방향을 한쪽으로 넘겨 정리한 것과는 다르게 4장의 경우 기본적인 시접의 방향, 결정 법칙이 있어요. 먼저 배색입니다. 기본 4장은 짙은 색과 옅은 색의 구성으로 맞춰주고 서로 엇갈리게 놓아줍니다. 첫 줄 짙은 색과 옅은 색, 두 번째 줄 옅은 색과 짙은 색의 구성처럼 서로 엇갈리게 배열해줍니다. 그 2장을 각각 연결합니다. 이때도 동일하게 각각의 시접은 짙은 색 쪽으로 넘겨서 시접을 정리해줍니다. 잘 정리된 2줄은 서로 이어 만들어주는데 이때 서로의 시접은 반드시 가름솔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해요. 바느질을 할 때의 기본은 지금까지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첫 단과 마지막은 0.5cm가량 나간 상태에서 시작과 끝을 내고 한 땀씩은 박음질이 되어야 합니다. 진행 방향은 홈질로 바느질하되 시접이 모여 두꺼워진 부분은 반박음질로 합니다. 연결 후 시접 정리한 뒤 시접의 방향 결정해요. 이때는 한쪽으로 잘 넘겨 정리해 줍니다. 뒷면 시접을 보면 바람개비 모양으로 넘어간 게 보이시죠? 이 모양이 나왔다면 잘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패치워크의 기본인 포패치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퀼팅을 알아볼까요? 먼저 시접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시접자는 기본 두께가 5cm입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색별로 칸칸이 나뉘어져 있죠? 이 칸들은 각각의 사이즈를 의미해요. 아래서부터 4, 7, 10, 15, 20, 25, 30, 35, 40 이것들은 각각의 사이즈, 미리수를 말합니다. 0.4cm, 0.7cm, 1cm, 1.5, 2cm, 2.5 이런 식으로 쭉 넘어가요. 옆에 선을 보시면 60도의 각도 틀어진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반대쪽은 45도 정바이어스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자를 이용해서
퀼팅 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커팅이 되어져 있는 한 칸의 폭들은 5cm입니다. 이 시접자는 전체 폭이 5cm가 되는 걸로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 사이즈는 각 15cm, 30cm, 50cm 정도 구비해 두시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시접자를 이용해 퀼팅하러 가보실까요? 지금 작업 중인 토끼 파우치인데요. 마침 퀼팅 작업을 막 시작하려던 참이라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준비된 상태는 퀼팅 솜까지 모두 부착이 된 상태예요. 퀼팅 라인을 시접자를 이용해 그려줍니다. 이 파우치의 경우 2cm 격자 퀼팅을 그려줄 건데요. 이때는 정 다이아몬드가 좋아요. 시접자를 이용하면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퀼팅실은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 또 완성되었을 때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 파우치의 경우 리틀하우스의 레인보우사를 선택했습니다. 적당한 길이로 바늘에 실 끼워준 뒤 퀼팅 진행합니다. 퀼팅은 보여지는 땀이 1, 숨은 땀이 2의 비율로 하는 게 가장 보기 좋은 퀼팅이지만 1대1의 비율로 해도 좋고 1대3이 되어도 좋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퀼팅 역시 진행하다 보면 시접이 모여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홈질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들은 패치와 동일하게 반박음질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퀼팅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뒷면 퀼팅 솜까지 바느질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 점들 유의해서 퀼팅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베베놀이와 함께 바느질의 가장 기본을 함께 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쉽게 도전해 보실 수 있겠죠? 궁금한 점, 더 알고 싶은 바느질 기법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제작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만들기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